별도 1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명이 무소속 예비 후보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한 분 모셨습니다. 내가 만약 최순실을 알았다면 총이라도 들고 청와대에 들어갔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입니다. 후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남재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정보기관 수장하면은 음지에서 좀 일을 하시고 이렇게 양지로 좀 잘 드러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왜 출마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정보기관에 1년 있었고 40년은 군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죠. 국민으로서. 네. 우선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항모 한 척을 건조하고 또 제2항모 건조를 발표하듯이 네. 군사적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보통 국가를 선언했죠. 네. 북한은 핵무기의 위력을 증가시키고 ICBM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막무가내식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현실을 한번 보면 부모가 자식과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지 못할 만큼 갈갈이 찌게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탄핵 정국을 쭉 보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이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네. 북한에 종속되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일부 젊은이들이 희망을 뺏어있는데 네. 그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결심을 한 겁니다. 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내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이 탄핵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분으로서 좀 책임감을 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 리더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의적 책임감인지 네. 아니면 어떤 법적 책임감인지 네.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책임감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라가 참 잘 됐으면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도의적 책임감은 조금 느끼신다는 말씀으로 아니요, 책임감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월간중앙 2월호와 인터뷰에서 이제 남 전 원장께서 하신 발언이 내가 만약 최순실을 알았다면 총이라도 들고 청와대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좀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예,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수산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말렸을 것이다.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알았다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렇죠.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최순실이나 이런 정윤회 농단에 대해서 국정원이 몰랐을 거냐 뭐 이런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도 있는데 사실 진짜 몰랐습니까? 금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아주 세대 간 차이가 무척 많이 나죠. 그렇죠? 네. 386, 486 이렇게 표현할 만큼 네.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통상 남자들이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지금도 군대가 자기가 군 생활했던 60년대 군대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사회가 바뀐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네. 과거 60년대 중앙정부부 그 이후에 네. 안기부 네. 이게 전부 다 엄청나게 다른데 네. 여전히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60년대 중앙정부부의 그 연상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잘못입니다. 네. 사실 사회가 바뀌었듯이 국정원도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어떤 사건들의 뒤에는 사실 또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 일전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세결보 사장이 공개한 문건 그것이 이제 워터마크가 찍힌 국정원 문건으로 밝혀졌지만 뭐 대법원장 사찰 의혹이라든지 뭐 NLL 관련해서 또
그 남재준 원장 계실 때 저 정상회담 발언록을 또 공개해서 또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국정원이 좀 본연의 역할보다는 국내 문제에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대법원장 사찰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그 언론에서 보도된 걸 봤습니다. 네. 그러면 사찰하고 들은 거하고 그 구분을 좀 하셔야죠. 사찰은 몰래 들여다보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사시 따지는 게 사찰이고 네. 일반적으로 그 취집기관에 그 아이오들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어디 가니까 뭐 분위기가 이러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문 기자님들, 방송사 기자님들 네.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보고 들은 사항을 정리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사찰입니까? 네. 그 사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들은 것을 정리한 뭐 문건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걸 몰래 불법적으로 도청, 감청, 미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들리는 얘기를 종합하는 건 신문 기자님들이 그 듣고 본 것을 정리하는 거 똑같습니다. 네. 국민들은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남재준 원장께서 그만둔 게 2014년 5월 달이죠. 예. 세월호 참사의 책임 때문에 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정윤회 문건이 뭐 유출 사건이 나왔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소문이 좀 돌고 이러면 국정원에서 좀 사전에 원장께서 좀 지시해서 좀 알아보라고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 지금 저 먼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세월호의 불법 개조 감독을 국정원에서 합니까? 적재 확인을 국정원에서 합니까? 출입항을 국정원에서 합니까? 운항 관리를 국정원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어, 그것은 마치 네. 국정원에서 네. 어뢰를 쏴서 침몰했다고 한참 얘기했죠.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루어를 가지고 퍼뜨려서 나라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기에는 국가의 수준이 높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건 정리하고 진실이 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돼요. 그 세월호 선주 업체인가요? 그쪽하고 이제 그 관리 명단에 국정원이 관리를 했다 이런 보도들은 좀 있었고요, 사실. 그거는 완전히 허구고 네. 전쟁이 발발할 때 동원되는 시설, 큰 선박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 시설에 따라 틀리지만 보안 점검하는 게 있어요. 보안 점검. 네. 그 보안 점검 대상이었던 거지. 네. 국정원에서 일반 여객선을 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월호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정윤의 아니, 문건이라든지 그렇다고 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정윤의 문건은 정말 그 좀 국정원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좀 대통령에 직보하고 좀 직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청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건을 빼돌렸던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그런 문건을 나한테 보내줬던가 했어야 알겠죠.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전혀 뭐 그런 낌새라든지 그런 걸 전혀 못 느끼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나오기 직전에 내가 정윤회에 대해서 그런 이름을 들은 건 네. 그 어느 주간인가 하는데 한 번 나왔었죠. 박지만 씨가 있었던 거. 네. 그때 정윤회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때 처음 이제 아셨군요. 예, 그 나올 무렵이죠. 나올 무렵. 네. 국정원장 계실 때는 대통령과 뭐 정례 이렇게 만나서 뭐 직보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직무상 한 저거기 때문에 네. 굳이 밝힐 필요가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국정원장 재직 시에 비선라인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 남전 원장께서 뭐 노코멘트다 이렇게 하셔서 조금 아니죠. 여죄를 둔 것 같아서 제가 좀 드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편집이 위아래가 좀 순서가 안 맞는데 네. 애초에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그런데 또 질문을 하기 때문에 노코멘트를 얘기한 거지. 아니,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수사 지시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 예. 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뭐 어떻게 남전 원장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을 과연 꼭 구속시켜야 될 만한 그만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으신 경우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죠. 네. 지금 자택 연금 상태인데요. 네. 그럼 그걸 꼭 그렇게 구속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네. 뭐 영장 법원에서 판단할 텐데 법원에서 좀 기각해 주길 바라시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네. 뭐 그 박 전 대통령 좀 찾아뵙고 좀 위로드릴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찾아뵙고 위로드리는 게 도움이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네. 전념하셔야 될 테니까. 네. 한번 어쨌든 그 이번 대선에 출마하셨으니까 뭐 끝까지 가십니까? 당연하죠. 네. 뭐 선전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들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